안녕하세요. 팽대잡이 연별하듯 신도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또 이제 강구사에 또 하다가 또 이제 그게 좀 양이 안 차가지고 내가 좀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직접 또 우리 아들이 찍어줘서 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좀 이쁘게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명절이 되고 보면은 이 제사 갖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좀 뜬금없이 황당한 일을 좀 당한 게 있거든요. 내 이 나이에 지내던 제사도 이제 자손한테 물려줄 나이인데 그 제사를 도로 떠안는 이런 형국이 들어와가지고 아 이런 사람이 나 말고라도 딴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적어서 아니었으면 미리 적어서 했을 건데 생각도 안 했던 일이 이제 터지다 보니까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싶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좀 이쁘게들 좀 봐주시고 참고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제사 때문에 진짜 좀 이게 명절 때 되면은 뭐 명절 정군 해가지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사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음식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 준비하는 과정 모두 다 그리고 꼭 제사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많이 지내야 되고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가족도 형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참 이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 간에 이제 분쟁도 일어나고 감정도 상하고 뭐 이래저래 막 이게 좀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은 걸로 우리가 테레비 봐도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명절 제사도 그렇고 기제사도 그렇고 제사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참 진짜 힘들고 지치실 거예요. 아마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그날 저녁에 밤에 또 차려가는데 뭐 이 사람은 오나 저 사람은 안 오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뭐 또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조상제사를 갖다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해가 또 올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금전적으로 또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또 행편이 또 뭐 제사 지낸 갖고 스트레스 받고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또 제사 조상님한테 대우를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제사상을 제대로 못 차려서 또 거기에 대한 뭐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또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가끔 이 제사에 대해서 상담을 좀 내가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 그러면 주로 이 몰아서 지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받거든요. 받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잖아요. 유교 사상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제사가 전통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부 다 각각이 제삿날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어떤 집에는 1년에 뭐 1년 12달 내 제사가 있다는 집이 있어요. 1년 12달. 1년 12달을 다 제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몇 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많은데 이 많은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도 물론 많이 받죠. 금전에도 문제가 생기죠. 또 가족 간에 뭐 또 감정도 이것저것 뭐 생기죠. 온갖 일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 막상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이게 막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좀 이게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좀 간단하게 좀 편안하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는 이런 생각을 이게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맛집에서 지내기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 같은 데 가서 또 모셔놓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사도 또 아예 안 지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제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에 내가 또한 이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싶어서 지금 이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돼요. 장남이 안 지내고 차남이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장남 집에서는 좋은 일이 생기나지를 않아요. 대신에 차남 집에서는 하느님 말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주로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거의 보면은 장남은 뭐지 거지같이 사는데 차남은 부자인 사람 집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집은 대체적으로 보면 차남 집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들어 제가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장남이 내가 핑계는 그랬잖아요. 처음 핑계는 뭐 아파서 못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뭐 그 부모랑 뭐 관계가 좀 안 좋거나 뭐 이런저런 문제가 안 지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가정에서 또 뭐 문제가 있어서 못 지내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장남이 지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장남이 지내지 못하고 이게 차남이 지낼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요? 차남이 지내는 집에 장남이라도 와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마 그게 본인들한테는 아마 그리고 자손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은가 싶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를 지내는 거는 조상님을 위하는 것도 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자신들의 미래예요. 미래고 내 자손들의 그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좀 많이 막 이 제사가 막 많아서 힘든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합치셔도 돼요. 하나로 합치시면 돼요. 제사가 너무 많아가 힘이 들고 금전적인 어떤 부담이고 모든 게 되신다 그러면은 합치도 되는데 단 제일 큰 어른 할아버지 날짜에 맞추셔야 돼요. 제일 할아버지 날짜에 할아버지 제사 날짜에 맞춰서 제사를 합치면 돼요. 합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제사를 합쳐서 할 때 밥을 한꺼번에 또 떠놓으시면 또 안 돼요.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 밥부터 떠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밥을 지우고 난 뒤에 딱 그 다음 분의 제사밥이 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이 또 그 제사밥이 올라가고 이렇게 각각으로 해가 올라가면 돼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되거든요. 그게 제사를 지내면서 속으로 비세요. 뭐 조상님들한테 막 이만해서 내가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제발 이 소소한 정성에 응감을 해달라 그래. 조상밥에는 응감을 하면은 그 애는 이 뭐라 그래나 복권 사는 것만큼 대박 터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조상밥이 그 밥을 드시고 조상밥이 그 밥에 그 허방이 났기 응감이라 해가지고 응감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그 애는 진짜 그 집안이 불같이 일어나고 자손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발 이 제사상에 이게 뭐 티 잡지 말고 타 잡지 말고 응감하셔서 우리 자손들하고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게끔 해가 도와달라고 속으로 이렇게 비시면 돼요. 속으로 비시고 그날 그 제사를 갖다가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엄청나게 많이 체린다고 해서 조상이 응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정성껏 하면 돼요. 하다못해 과일 하나 배 하나 뭐 이게 한 개씩만 사가 올려도 되고요. 그것도 살 형편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우린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먹는 밥 어차피 하는 밥에 밥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떠가지고 갖다 놓고 조상님한테 지극정성 한번 빌어보세요. 애나로 그것이 더 응감을 하셔가지고 아마 조상님들이 도와주고 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란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이 정성이거든요. 정성에서 이게 하늘도 감동하고 조상님도 감동해서 도와주는 형국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 문제 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고 저랬고 음식 많이 해가 막 열받고 뭐 어떻게 하고 하지 마시고 이게 조상님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 내 자손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갖고만 지낸다면은 아마 좋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명절 제사는 인사 올리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는 해국식 났다고 조상님한테 그냥 인사 대우하는 거고요.
구정에 지내는 그 명절 제사는 첫 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조상님한테 인사드리는 제사거든요. 진짜 제사는 기제사예요. 그리고 제사를 몰아서 하시려면 기제사 때 몰아서 하셔야 됩니다. 명절 제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제사 때 몰아가지고 내 성의껏, 내 정성껏 차려서 아마 내가 진심으로 그 조상님한테 빌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전혀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가 돼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추석 이 좋은 날 명절 때 이 가족까지 아무 감정 안 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고 다들 건강하게 다 가족마다 다 이게 건강하고 만사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리는 글이니까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물 합장합니다.